60년간 숨겨오신 한국 전쟁 시절의 첫사랑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24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날은 5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새벽 5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그때가 온 건가 싶어서요. 급하게 옷을 입고 시아버님을 깨웠어요. 시아버님은 원래 새벽잠이 없으신 분이라 이미 깨어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만 봐도 걱정이 많으신 게 보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지 뭐. 시아버님은 늘 그렇게 짧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평소보다 빨리 옷을 입으시는 걸 보니 마음이 급하신 게 느껴졌어요. 대학병원 특실로 향하는 복도는 새벽이라 조용했어요. 간호사 이 선생이 저희를 맞아 주시더라고요. 간호사 이 선생이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네요. 새벽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금은 안정되었는데 의식이 좀 흐릿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통통했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매일 밤 병원에서 지새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 보는 마음도 아팠어요. 제가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 왔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새벽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다고.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대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은 구석에 서서 수진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주먹을 꽉 쥐고 계신 게 보였어요. 평생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지만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셨거든요. 의사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세요. 수진이를 3개월간 돌봐주신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 오셨군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전 9시쯤 수진이가 깨어났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시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제가 물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새벽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뭐든 들어줄게, 수진아. 뭐든지 말해봐. 수진이가 말했어요. 신혼여행지에 가고 싶어요. 동해 바다요. 민준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진이 상태로는 병원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지금 몸 상태로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준아,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남편 앞에서 울지 않던 아이가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때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의사하고 상의해보자. 시아버님까지 그러시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의사 김 선생님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직접 부탁하자 결국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소통과 응급 약물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웃음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왜 하필 동해바다야?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거기서 처음 키스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민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아버님과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바보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이제 부끄러워할 시간도 없어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간호사 이 선생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소통, 응급 약물, 담요, 방석까지 챙겨주셨어요. 간호사 이 선생이 말했어요. 정말 조심히 다녀오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시아버님은 20년 만에 나들이 가방을 챙겨 오셨어요. 낡은 가방이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이런 가족 나들이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님은 정말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색해 하셨고요. 민준이가 차에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조수석을 완전히 뒤로 젖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정말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아프면 바로 말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님도 뒷자리 반대편에 앉으셨고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 거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셋이서 나들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희가 셋이서 어디 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내비게이션에는 동해시 해변이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던 그 바다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여행의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수진이가 시아버님께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동해바다 가본 지 언제나 되셨어요? 평소 같으면 간단하게 대답하시거나 아예 대답 안 하실 텐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한 20년도 넘었나?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오늘 바다 구경 많이 하세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지 뭐. 시아버님 목소리에 평소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걸 아시니까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는 차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뭔가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수진이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준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는 것을. 수진이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가족 모두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통행료를 내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어디 먼저 들릴 곳 있어?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응, 몇 곳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어디?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면서 말해줄게. 수진이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추억의 장소들을 돌아보고 싶은 거겠거니 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면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여행이 될지를요.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리니까 첫 번째 경유지에 도착했어요. 헌책방 골목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대학생 때 처음 만난 곳이래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오래된 헌책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었어요.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기억나지? 처음 만난 곳. 수진이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20살의 그들이 얼마나 순수했을지, 얼마나 사랑에 빠져 있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때 너 진짜 촌스러웠어. 체크 셔츠에 청바지.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도 만만찮았어. 원피스에 운동화. 둘이 웃으면서 추억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연인처럼 대화하는 게 부러웠어요. 민준이가 룸미러로 시아버님을 봤어요. 시아버님은 무표정 하셨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가 그분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듯 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첫 데이트 기억나세요? 그때 시아버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옛날 일이야. 시아버님은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그분의 과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30년 넘게 모셔왔지만 시아버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 시절이나 신혼 때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다 옛날 일이라고 하시면서 화제를 돌리셨어요. 수진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부축해서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저와 시아버님도 뒤따라 걸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기서 첫 키스했지?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바보야, 손만 잡았어.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키스를 해?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설렜잖아. 손만 잡았는데도. 둘의 대화를 들으며 시아버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어요. 젊은 사랑의 순수함이 그분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다들 그렇지. 하지만 수진이가 아버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분 미소가 사라졌어요. 다시 단단한 껍질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헌책방 하나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 책방 신기하네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뭐가?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명숙이네 헌책방이래요. 간판을 보니 정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명숙이라는 이름을 보시고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시아버님이 놀라며 물으셨어요. 명숙이라고 했나?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흔한 이름인가 봐요. 아버님 아시는 분이세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시아버님이 당황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경유지는 한강공원이었어요. 민준이가 서툰 프로포즈를 했던 바로 그 벤치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5월의 따뜻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기가 그 벤치지?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맞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완전 더듬었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손에 반지 상자 들고 벌벌 떨면서.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가 집에 와서 엄마 수진이한테 프로포즈 했어라고 신나게 말하던 모습이요. 시아버님 입가에 또 미소가 스쳤어요. 젊은 사랑의 순수함이 그분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다들 그렇지.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 해본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시아버님. 얼굴이 또 굳어졌어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런 걸 묻나?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시어머님께는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는지.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게 없었어. 중매로 만나서 그냥 결혼했지. 시아버님 목소리에 뭔가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거 병실에서 제가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뭐지?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명숙에게라고 써져 있었어요. 60년도 넘어 보이는 오래된 편지였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게 시아버님 방 서랍에 있었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시아버님이 그 편지를 보시는 순간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60년 전 기억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수진이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몰래 본 건 아니고 우연히 떨어져서. 그 편지에는 한자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 편지를 보시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세 번째 경유지는 수진이와 민준이의 첫 신혼집이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의 6평 원룸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때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그 작은 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정말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신혼 시절 가장 행복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시아버님이 그 작은 집을 바라보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가 살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었죠. 그래서 시아버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해주신 거예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지. 시아버님에게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차 안에서 시아버님이 그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시면서 뭔가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시아버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 수진이가 어떻게?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그 편지 중요한 거예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이건 60년 전에 쓴 편지야. 민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60년 전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 명숙이한테 쓴 편지야. 그때서야 저희는 알았어요. 명숙이가 시아버님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편지는 60년 동안 시아버님이 간직해오신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분께 편지를 못 전해드렸나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전쟁이 나서 헤어졌어. 편지를 쓰고 보낼 곳을 찾았는데 이미 피난을 떠난 후였어. 시아버님 목소리가 60년 전 20살 청년의 목소리로 변했어요. 그렇게 애틋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수진이가 또 가방을 뒤지더니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것도 함께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화분역에서 기다린다고 한글로 써져 있었어요. 여자 글씨였어요. 아마 명숙이라는 분이 쓴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어떻게? 시아버님이 그 쪽지를 보시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눈물을 안 흘리시던 분이 그 작은 쪽지 하나 때문에 울컥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진이가 약물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차 안에는 민준이와 시아버님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명숙이라는 분 어떤 분이셨어요? 시아버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경도에서 같이 살던 동네 처녀였어. 나보다 2살 아래였지. 민준이가 물었어요. 첫사랑이셨나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첫사랑 그냥 사랑이었어.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시아버님 목소리에 60년 전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950년 겨울이었어.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했는데 명숙이는 가족들이 먼저 떠났어. 나는 나중에 따라가기로 했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못 만나신 거예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화분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거기서 기다린다고 쪽지를 남기고 갔어. 나는 3일을 기다렸어. 3일 동안 추위에 떨면서.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시아버님에게 그런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안 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쪽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다른 경로로 피난을 갔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럼 다시 만나셨어야죠.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찾아보려고 했지.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너희 어머니를 만났고 결혼했어. 시아버님이 시어머니와 결혼하신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였던 거예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니한테는 미안한 일이야. 마음 전부를 주지 못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좋은 아내였어. 그리고 너라는 좋은 아들도 낳아줬고. 시아버님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시는 모습이었어요. 60년간 혼자 짊어진 그리움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화분역 아직 기다리고 계실지도. 잠에서 중얼거린 말이었는데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잠꼬대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뭔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인 동해시 해변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창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바다 냄새 정말 좋아요. 수진이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병원에서만 지내던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운전해 주세요. 저와 민준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님은 20년 넘게 운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이도 있으시고 손발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그건 너무 위험해. 수진이가 말했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리한 부탁을 해본 적 없는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운전을 20년도 넘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만 가주시면 돼요. 아버님 손으로 아버님이 직접 우리를 데려다 주세요. 결국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으셨나 봐요. 차가 갓길에 정차했어요. 민준이와 시아버님이 자리를 바꾸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목적지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화분역.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상하네. 화분역이 뭐지? 수진이가 물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 난 건가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화분역이라는 글자를 보시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그분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화분역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아시는 곳이에요? 시아버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이건 운명인가? 시아버님이 중얼거리셨어요. 60년 전 기억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그 길로 가주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목적지가 바뀌었어. 바다가 아니라 산골이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 같아요. 수진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책방의 명숙인의 편지의 발견, 내비게이션 오작동. 너무 우연히 겹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화분역으로 가는 거야?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20년 만에 잡는 운전대였는데도 자연스러우셨어요. 마치 어제까지 운전하셨던 것처럼요. 차는 바다를 등지고 내륙으로 향했어요. 점점 더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시아버님 손은 계속 떨렸지만 운전은 안정적이었어요. 시아버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화분역 60년 만이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화분역이 어떤 곳이에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명숙이와 마지막으로 약속한 곳이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진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60년이 지났는데 그럴 리가. 하지만 시아버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그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미안하다고 3일밖에 못 기다렸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시아버님이 60년간 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그분 아직 그곳에 계실 거예요. 시아버님이 놀라며 물으셨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꿈에서 봤어요.
벤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님이 더욱 떨리셨어요. 설마 정말로 명숙이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산골 마을을 지나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황혼이 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차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요즘 같은 차가 이런 오지까지 올 일이 없으니까요. 시아버님이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이 길 그대로구나. 60년이 지났지만 길은 그대로였나 봐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거의 다 왔나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응, 저기 고개만 넘으면 화분역이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떨리세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많이 60년 만이니까.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곳에 명숙이라는 분이 계실까? 만약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시아버님을 알아보실까? 수진이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서 시아버님께 드렸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머리 정리하세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수진이가 말했어요. 첫사랑 분을 만나는데 멋있어야죠. 시아버님이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를 만지셨어요.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처럼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안내했지만 역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화분역 터라는 작은 표지판만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화분역이야. 시아버님이 차에서 내리셨어요. 앞에는 잡초가 무성한 빈 터만 있었어요. 옛날 역사의 흔적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60년 전에는 여기에 역이 있었는데 무너진 승강장의 흔적, 녹슨 철로의 일부, 그리고 오래된 벤치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벤치에 정말로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흰머리의 할머니가 한 분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시아버님이 그 할머니를 보시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설마.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저희 쪽을 돌아보셨어요. 흰머리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고운 분이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시아버님이 그 할머니를 보시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6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서로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춘식 오빠 맞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0년을 기다려온 목소리였어요. 시아버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명수가 정말 너야? 시아버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70대 노인이 20살 청년처럼 어린 목소리가 되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60년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60년을 기다렸다니요? 그 긴 세월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셨다는 건가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일밖에 못 기다렸어. 시아버님이 벤치로 다가가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60년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와줬잖아요. 명숙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애틋했어요. 6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어떻게 여기에?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매년 이맘때면 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정말로 오셨네요.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60년간 매년 말이에요. 그 정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이와 저는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차에서 두 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분이 나란히 벤치에 앉으셨어요. 60년 전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춘식 오빠 많이 늙었네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너도 하지만 여전히 예뻐. 두 분이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6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자식도 둘 낳고 하지만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하지만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음 한구석엔 항상 춘식 오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자신 때문에 명숙 할머니가 평생 아파하셨다는 생각에 미안하셨나 봐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하지만 명숙이가 그리웠어.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한테 과분할 정도로. 명숙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5년 전에 임종할 때 명수가 너가 진짜 사랑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첫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님이 주머니에서 60년 전 편지를 꺼내셨어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명수가 그 편지 받았어? 명숙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무슨 편지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60년 전에 쓴 편지야. 전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명숙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한자로 써진 편지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대답하셨어요. 전쟁통이었잖아.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때 수진이가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다가왔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꼭 와야겠다는 듯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명숙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춘식 오빠 며느리분이신가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참 예쁘네요. 춘식 오빠 복이 많아요. 수진이가 명숙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두 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60년을 기다리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매년 이맘때면 와요. 혹시나 하고. 올해도 왔는데 정말로 오셨네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시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걸?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모르죠. 그냥 느낌이었어요. 올해는 꼭 올 것 같다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이가 편지를 발견한 것도, 내비게이션이 오작동된 것도, 명숙 할머니가 오늘 이곳에 와 계신 것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 할머니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 다 해보세요. 수진이가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60년 늦었지만 사랑해. 시아버님이 드디어 60년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두 분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60년 전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춘식 오빠 며느리분이신가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참 예쁘네요. 춘식 오빠 복이 많아요. 수진이가 명숙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두 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60년을 기다리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매년 이맘때면 와요. 혹시나 하고. 올해도 왔는데 정말로 오셨네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시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걸?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모르죠. 그냥 느낌이었어요. 올해는 꼭 올 것 같다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이가 편지를 발견한 것도, 내비게이션이 오작동된 것도, 명숙 할머니가 오늘 이곳에 와 계신 것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 할머니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 다 해보세요. 수진이가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60년 늦었지만 사랑해. 시아버님이 드디어 60년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두 분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60년 전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시간인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아직 아니야. 병원으로 가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수진이가 시아버님과 명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 60년 만에 만나신 거 축하드려요. 시아버님이 며느리 손을 잡으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아버님이 며느리 손을 잡으셨어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준아, 사랑해. 정말 행복했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정말 사랑해. 민준이가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시아버님 잘 보살펴 주세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게. 명숙 할머니가 수진이 이마에 손을 대어 주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시아버님 이제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갈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명숙 할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마치 가족이 된 것처럼요.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구나.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다 계획한 걸까요? 이 모든 게?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아버님의 60년 된 상처를 명숙 할머니가 매년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명숙아, 이제 어떻게 하지? 명숙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시아버님이 명숙 할머니 손을 꽉 잡으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함께 있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남긴 사랑의 빛이 저희 모두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아내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명숙 할머니가 수진이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해주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아가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명숙 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시아버님과는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어요. 두 분이 함께 시장도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6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세요. 보는 저도 흐뭇해요. 민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민준아, 명숙이가 저녁에 뭘 해달라고 하던가?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사다 줄게. 시아버님이 명숙 할머니 말씀에 바로 반응하시는 모습이 신기해요. 평생 무뚝뚝하셨던 분이 이렇게 다정하실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시아버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우리 모두를 생각해 준 거야. 저는 수진이가 정말 천사였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어디에 있든 이 말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꿈에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아프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요. 수진이가 꿈속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모두 행복하시죠? 제가 대답했어요. 응, 수진아. 너 덕분이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시고 민준이도 아버님과 가까워지셨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니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화본역 폐역터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서 있어요. 수진이의 사랑이 만든 기적의 장소라고 써져 있어요. 민준이가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가끔씩 저희는 그곳에 가요. 수진이를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남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수진이가 남긴 사랑은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시아버님과 명숙 할머니의 60년 만의 사랑, 민준이와 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수진이가 남긴 따뜻한 추억들이 모두 그 아이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지금도 가끔 시아버님이 말씀하세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없었다면 난 평생 혼자였을 거야. 명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수진이가 만들어준 사랑의 끈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마지막 여행은 단순히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행이었어요.